라이벌 팀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어우L. 어차피 우승은 LG 트윈스? 그래도 LG가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는가? 올해는 삼성해가 되지 않을까. KT 완전히 버리셨어요? KBO를 얘기하는 거야, KBO. 이 영재혁 감독이 계속해서 불펜을 작품 하나씩 만들거든요. 최용우는 포레버 형이에요. 한번 김도영 선수한테 한 표를 좀 주고 싶은 게 아니 워싱턴 그럼 3주 놀아요, 그럼? 공정하게 하려고?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합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후! 자, KBO 리그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아서 더비더비 야구팀 올스타 멤버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자, 먼저 MLB는 물론 KBO리그까지 섭렵한 해설계 올스타 송건영 위원, 송재호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발빠르게 스포츠 현장을 누비는 두 분, MBC의 보배, MBC의 자산, 입담 올스타 이석재 PD님, 그리고 MBC 스포츠 취재팀의 김태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올스타는 따로 있습니다. 더비더비의 시초, 더비더비의 어머니. 그만할까요? 어머니는 많네요. 네, 더비더비의 1회부터 함께한 제가 등판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올스타 멤버 어떻게 구성 좀 만족하십니까? 올스타가 아니라 그냥 고인물이 아니냐. 그러세요. 우리 김태훈 기자는 고인물 되긴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한거 보니까. 올 시즌 올스타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올 시즌 그 올스타전은 잠실구장에서의 마지막 올스타전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잠실구장은 특히 한국 야구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사상 최초로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곳이기도 하고 수많은 한국 시리즈와 가을 야구가 여기서 펼쳐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고 요번에 또 이제 저희 현장 제작이 또 엠스프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실 야구장 아주에 지독하다, 굉장히 지독해. 초점을 맞춰서 많은 야구 팬들이 굉장히 뭉클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아주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KBO 리그가 역대 전반기 최다 관중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선두의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어우L. 어차피 우승은 LG 트윈스? 이렇게 LG 트윈스가 무적의 시대를 선언합니다. 자, 2026 KBO 리그 역대급 인기만큼이나 뜨거운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친 현재 순위를 살펴보면요. 선두 삼성과 2위 LG가 경기차가 없이 승률 1위 차에 불과합니다. 그 뒤를 KT가 쫓고 있고 4위 기아부터 8위 롯데까지 중위권 싸움이 혼전인 가운데 9위 SSG와 10위 키움은 반등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자, 개막 전에 네 분이 순위를 예상하셨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까 기억이 깜빡깜빡하더라고요. 네. 뭐 이거 순위 예측이 어렵긴 합니다만 당연히 100% 예측을 적중하신 분은 없었고 그나마 김태훈 기자가 적중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10개 중 3개, 30%, 30개 삼할 맞았네요. 쳤네요, 삼할. 네, 3할 쳤네요. 네. 야구에서 3할만 쳐도 잘했다고 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거의 초 뒷걸음질 자, 정리를 좀 하면 송건영 위원님을 제외한 세 분 모두 이제 LG가 우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전반기는 어쨌든 삼성이 선두로 마감을 했습니다. LG가 5월 말부터 계속해서 1위였는데 이게 막판에 뒤집어졌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분석을 좀 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두 팀의 전력 가장 어떻게 보면 두텁고 공수주 밸런스가 맞는 팀이고 누가 1위를 해도 사실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2위 차이라는 게 그 모든 걸 좀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가을 야구를 가는 5위권 내에서도 이 두 팀과 나머지 지금 현재 순위상 세 팀과의 전력차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LG가 지금 후반기에 1위를 탈환하고 승리 고지에 안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웰, 어차피 우승은 LG 트윈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이거 너무 제작진이 시킨 팀 내시는 거 아니에요? 못 시켰어요. 너무 흰 말이 없이. 아니요, 전 자신 있게 자신 그것도 막 이렇게 해야죠. 두 분은 어디가 1위를 하실 거라고? 저도 안- 저는 삼성입니다. 아, 삼성. 예. 저도 삼성. 아, 네, 그렇군요. KT를 에서 갈아타고 이제 삼성으로 뭐 신전하고 이제 또 현실적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자, 본격적인 토론에 시작하기 앞서 먼저 전반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KBO 리그는 외국인 투수들이 리그를 압도하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올 시즌은 평균 자책 탑5의 국내 투수가 무려 4명입니다. 기아의 올러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국내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번에 아시아 쿼터까지 들어오면서 국내 투수들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지지 않았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갓20살의 최민석 선수 정말 투구 내용 좋고요. 곽빈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서야 자기가 보일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계속 좋은 선수였고, 저는 뭐 김진욱 선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알을 깨고 나왔잖아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유현진 선수 아닌가. 류현진 하는 거 보니까 메이저 좀 더 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도 있을 정도로 전반기에도 노장의 투혼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역시 전반기에 뭐니 해도 최고의 화두는 최민석이 아닌가. 20살의 최민석은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AR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인데 이거는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최민석 선수가 전반기처럼 활약을 하면은 후반기까지 활약을 하면 제가 살펴보니까 5.75인가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20살 선수 중에 이 정도의 WR을 보였던 선수가 2007년 유현진, 2008년 김광현이에요. 물론 이제 후반기까지 이렇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말 최민석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었던 전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올스타 직전에 이제 최민석 선수를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주무기가 투심 페스티벌이잖아요. 투심 페스티벌이 보통 이 제구를 잡기가 항상 어렵다, 네. 어려운 구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투심이 제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전 직구보다 투심이 더 제구하기가 더 쉬워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냐면 옆으로 회전을 시키는 투심과 이제 스플리터처럼 떨어뜨리는 투심을 자기가 좀 조절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절하냐 했더니 옆으로 이렇게 하면 옆으로 되고 아래로 하면 그냥 타고난 거네요.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야잘잘의 그 천재 모먼트들이잖아요. 천재성이네요. 옆으로 보내고 싶대 그냥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말로 설명 못해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아시아 쿼터제가 올 시즌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팀마다 좀 희비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당연히 성공팀과 그렇지 못한 팀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LG 라크랄 웰스 선수는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하나 이글스의 왕현청 선수 역시 선발 투수로서 로테이션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의 유토 선수도 컨트롤 일단 잡히니까 좋은 구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가장 초반에 유일하게 야수 선택했던 기아 타이거스죠. 데일 선수 선택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고요. SSG의 타케다 선수는 왜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이미 방출시켰습니다만 토야마 선수라든가 지금 사실 현재로서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좀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순위 싸움만큼이나 지금 KBO 리그 뜨거운 경쟁이 홈런 부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LG의 오스틴, 기아의 김도영, 하나의 강백호 선수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홈런 빵빵 터뜨리면서 팬들에게 도파민을 선물해 주고 있는데 승자는 누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잠실호 씨가 잠실호 씨. 승리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김도영 선수가 지금 아시안 게임으로 상당히 결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경기 수를 한 2, 3주 그 경기를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홈런한 경쟁에서는 큰 차질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오히려 강백호 선수가 막판에 오스틴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어스틴이 홈런왕 차지할 것 같아요. 진짜 이 선수는 역대급 타자가 아니냐. KBO 역사에서도. 그리고 극적인 순간에 꼭 기대에 걸맞는 큰 거를 날려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도영도 참 좋은데 아시안게임 그건 진짜 한 2주 빠지면은 그거는 큰 차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스틴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번 김도영 선수한테 한 표를 좀 주고 싶은 게
물론 한 3주가량 빠지는 게 정말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슈퍼스타 같은 면모가 사실 있잖아요. 팬들의 기대를 항상 충족해주는. 그래서 좀 몰아치기, 막판 몰아치기로 한번 시원한 한번 역전극, 끝까지 좀 모르는 승부가 계속되지 않을까. 아니 워시턴도 그럼 3주 놀아요 그럼? 3주 빠지는데 그거를 승부를 좀 아는 친구면 잠깐 네. 잠깐 쉬어주는 걸로. 저는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선수를 꼽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시안 게임의 기간이 큰데 여기서 저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기아가 5강 싸움 때문에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 팀이 붙잖아요. 그러면 김도영 선수를 엄청나게 견제를 할 겁니다. 순위 싸움이 이거 5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물리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오스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4분 중에 3분이 오스틴이 홈런왕 차지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김도영 선수나 강백호 선수의 팬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 위원분들이 예측률이 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 네, 괜찮아요.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 올스타라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기 전망을 하기 전에 전반기 MVP는 누구로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스틴, 그러니까 김도영입니다. 아유, 너무 다른데 오스틴. 죄송합니다. 저는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고민했던 게 최민석과 올러예요. 저는 결국 올러를 선택했습니다. 올러는 지금 거의 WHIP가 0.98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닝 가까이 던졌는데 한 이닝에 한 명의 주자도 거의 안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압도적인 피칭이 아닌가 올 시즌 전반기에.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저는 오스틴입니다. 오스틴이 이런 맹활약을 안 했다면 LG는 어쩜 중위권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오스틴 선수를 꼽고 싶거든요. 저희가 잠실오씨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이미 팀에 거의 외국인 선수라고 말하기는 이제 어려울 정도로 융화도 잘 돼 있고 팀을 이끄는 리더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기자라서 예리하네요. 점점 뜨거워지는 토크, 이번엔 후반기 리그 판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기 막판에 이제 삼성이 치고 올라오면서 선두 경쟁이 아주 뜨거워졌는데 먼저 어우엘파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우승할지 너무 모를 정도로 강해요, 삼성이. 근데 이제 저는 결국 그래도 LG가 조금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는가 하는 거는 이 팀이 왜 2위를 계속 2강 싸움을 하는지 의문이 될 정도의 사실 기록들이에요. 기록은 거의 중위권 기록이거든요. 투타가. 근데 결국 그게 선수들의 어떤 힘, 야구를 할 줄 안다. 아주 박빙승부를 계속 이겨나가면서 거둔 거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에 문보경이라든지 신민재라든지 홍창기 이런 선수들이 자기 이름값을 찾아나간다. 그렇게 된다면 더 치고 올라갈 반등의 전력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송승민 선수가 복귀하면서 선발진이 어느 정도 그러면 갖춰진다? 막판에 승부를 한번 걸 수 있거든요. 손지영을 다시 선발로 복귀시키면서. 이런 어떤 상승 요인이 LG가 좀 더 있지 않느냐. LG는 일단은 선발 자원이 송승기가 이제 돌아오면 분명 보탬이 되긴 하는데 토러스트하고 임찬규 빼고는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선발이 없다. 요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LG가 선발진이. 악셀리오스가 마무리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손주영 선발 투입, 가을 야구 얼마든지 투입 가능하거든요. 또 지금 그렇다면 선발 문제가 의외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선수들 체력 관리를 연기혁 감독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10개 팀 감독 중에서. 이런 면도 후반부에 가서는 타팀 선수를 지쳤을 때 LG는 계속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도와줘. 자, 한편 LG에 불안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손주영 선수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모험수였고 마무리 전환한다고 했을 때 심지어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좀 충격적인 선택이었는데 지금 보면 내용이 정말 잘 맞고 있거든요. 근데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어쨌든 막았잖아. 그렇죠. 어쩌라고 일단 막았잖아의 내용도 많아요.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불안 요소들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좀 시한폭탄이 아닌가. LG가 선수층이 제일 두터운 팀이라는 거는 뭐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연기혁 감독이 계속해서 불펜에 작품 하나씩 만들거든요. 우광훈 선수 있고 김진수 선수가 또 하나 또 탄생한 스타예요. 이런 두터움을 가질 수 있는 팀이 국내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가장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팀, 삼성으로 많이들 꼽아주셨거든요. 삼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참 많았지만 이 젊은 선수들이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여름이 되니까 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타선이죠. 타선의 짜임새가
김지찬, 김성현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런 선수 2명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디아즈, 최용호, 그다음에 구자욱 이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삼성이 가장 돋보이지 않나? 최용호는 포레버 형이에요. 늙지도 않아요. 와, 어쩜 그렇게 계속 꾸준한 활약을 하는지 그 기세를 이어가면은 올해는 이제 삼성의 해가 되지 않을까. 삼성한테 좀 무서웠다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 삼성의 욕망? 의지? 2020년대 뭐 한국 시리즈도 가고 포스트시즌 갔지만 이렇게까지 의욕을 보였던 적이 없다. 박진만 감독이. 특히 저는 그걸 몇 가지를 본 게 김영웅 선수 부상 복귀한 날, 첫날 유격수를 기용을 했어요. 맞아요. 박진만 감독이. 그게 뭐냐면 김영웅 선수 없을 때 그 대체 자원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타격에 극대화를 하겠다는 그 욕망이 보였고, 두 번째는 장찬희 선수 같은 신인 선수의 보직을 막 계속 바꿔요. 원래는 그렇게 좀 길게 보면은 박진만 감독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아예 선발로 키우거나 뭐 필승조로 키우거나 이렇게 가는데 그 보직을 계속 바꾸는 걸 보면서 야, 올 시즌에 뭔가 좀 성적을 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꼈던 게 오러클린 같이 준척급 외국인 선수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러다가 더 안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되게 치명타잖아요. 이거는 뭔가 올해 반드시 삼성이 우승을 하겠다라는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러클린을 빼고 크리스 패덱이라는 왕년의 샌디고 패드레스의 에이스를 영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KBO에서 통할 수 있는 아직도 그런 구속 95, 6마일을 여전히 던질 수 있고 그다음에 체인지업이 떨어지는 공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프라도, 패덱, 원태인 선발 싸움에서는 LG보다 삼성이 좀 더 앞서는 게 아닌가. 마라톤에서 일찍 시동을 걸고 하면 오버페이스가 되죠. 이걸 마치 지금 9월 말에 마지막 페넌트 레이스 스퍼트를 하듯이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기를 1위로 마치기 위해서 스퍼트를 한다? 지금 너무 일찍 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닌가. 글쎄, 저는 그게 너무 일찍 시동 건 게 아니라 전반기 막판에 이길만 하니까 이긴 게 아니냐. 특히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 하나인데 60점을 초반했는데 그걸 6회까지 끌고 와서 타선의 힘으로 그걸 대역전국을 이루는 경기가 굉장히 저는 내려 남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퍼트를 했더라면 최원태 일찍 바꿔야죠. 아주 오버페이스한 거는 글쎄 좀 더 이제 후반기 초반에 또 보면은 그거는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역대 KBO 리그 역사 보시면은 방망이를 앞세우는 팀보다는 역시 마운드에 뭔가 있는 팀이 훨씬 더 우승공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삼성이 외야수가 지금 남아 돌아요. 김현준 선수까지 돌아오면서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베테랑 김홍곤 선수를 퓨처스 리그로 내렸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넘쳐나거든요. 트레이드해서 불펜 더 강화하고 가는 게 맞다. 삼성 외야수를 지금 쭉 봤거든요. 구자욱, 이성규, 김태훈, 김원건, 윤정빈, 김성현, 김현준, 김지찬, 박승규예요.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진짜 이 선수들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을 해서 준척급 불펜을 만약 데려온다면 더 무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트레이드 시장이라는 우리에게까지 갔습니까? 이제? 네. KT 완전히 버리셨어요? 아니 KBO를 얘기하는 거야 KBO. 이 두 팀 말고도 또 선두 경쟁에 지금 갈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왜 이 KT가 이 선두 경쟁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시즌 전에 KT를 아예 1위라고 꼽은 유일한 돈키호테 같은 짓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샘 힐리어드라는 선수를 전 메이저를 중계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홈런 파워라든지 결정적인 클러치 능력을 봤을 때는 저는 어스틴 다음으로는 지금 타자들 중에서 외국인 타자로서의 경쟁의 모습을 주기 때문에 이게 KT가 그리고 언제든지 이 팀이 또 마운드 싸움에서 일을 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3강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뭐 손권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마운드 부분은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 팀에 지금 에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들이 기대 이하입니다. 뭐 보셸리 선수도 그나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오죽 급하면 지금 로건 선수 다시 데려오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 불펜입니다. 로드 투 영현이에요. 박영현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가느냐 7, 8회를 맡으면서 박영현 선수까지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지금 불펜에 한승혁 선수가 무너졌죠. 손대건 선수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전에 KT는 약간 마운드에 정말 강점 있는 팀이었었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타자의 팀이 됐죠 이제. 1, 2위를 위협하기에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석재 PD님은 기아가 선두권 경쟁에 껴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위를 막 위협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기아가 지금 4위보다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기아 같은 경우는 결국 올라오고 내일 10개보다 어떤 팀도 올 시즌에는 외국인 선수 2명이 이 정도 해주는 팀이 없어요. 기아 말고는. 기아가 이 모습이 저는 참 이게 애매한 게 그 연패에서 탈출해서 시즌 초 연패에서 탈출해서 굉장히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던 거가 기아의 희망적인 모습이고 마지막 주 모습 있잖아요. 기아 진짜 갑자기 막 불펜이 무너지고 그 신진급 박재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막 엄청난 보네드 플레이라고 이게 또 불안 요소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연패를 탈출하고 6월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은 4위는 충분히 수성하고 3위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통 KT파 손의원님, 기아가 KT 위협할 수 있을까요? 위협할 수 있죠. 위협하는데 그칠 겁니다. 네, 거기에 그칠 것 같고요. 기아도 굉장히 제가 기대 이상의 저는 9위라고 적어놨었었네요.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시즌 전에는. 나도 9위라고 네. 적었는데. 그리고 시즌 초반에 꼴찌였잖아요. 결국은 구심점이 돼야 될 선수가 최영호가 나간 자리에서 나성범이 그 언해보다도 정말 잘해주고 있다. 그게 김도영이 혼자 외롭지 않게 만들어준 게 기아 타선이 잘 돌아가는 요인이 됐다. 근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그 어느 팀도 불펜? 야 여기 역시 우리 불펜 세. 올해는 그런 팀이 거의 없어요. 그 와중에 기아는 조금 더 믿었던 서영탁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나니까 시즌 초반에도 결국은 정희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상현이라든지 기존의 투수들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도돌이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뒷문이 어떻게 지켜주냐에 따라서 KT를 위협할 수도 아니면은 그 언제까지만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성영탁 선수의 어떤 이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전반기에 기아 불펜에 거의 영향력이 미미했던 곽도규랑 전상현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좀 후반기에 거의 9위가 돌아왔거든요. 곽도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볼만할 정도의 이제 구속이나 구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상위권 경쟁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5강 경쟁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산이 1위와 8게임 차고요. 6위 한화가 두산의 1.5게임 차, 7위 NC가 두산의 3게임 차, 8위 롯데가 5게임 차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산술적으로는 롯데까지는 5강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도인데 어떤 팀이 마지막에 5위에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하나 롯데입니다. 저희가 뭐 삼성 타선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강할 수 있는 게 하나 타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강백호란 플러스 요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승부 걸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발진도 생각보다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1, 2, 3선발이 일단 확실합니다. 뭐 유현진 선수 잘하고 있고 왕현청 선수 있고 또 화이트 선수도 최근에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 하나가 가을야구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롯데는 제가 시즌 전에도 꼽았었는데요. 이렇게 5선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팀이 현재 없어요.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수가 전반기 때 477이닝 이상 하면서 차이가 되게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발이 많이 던지다 보니까 불펜을 이렇게 갈 이유가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이무라 선수가 불펜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선에서 꾸준함만 좀 한다? 그러면 전 충분히 5강 싸움에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저도 롯데를 뽑고 싶습니다. 지금 저 굉장히 확률상은 제일 안 되죠. 네, 5경기나 차이 나니까 5위랑. 그런데 김원중이 다시 정말 9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가고 최준영은 원래 맞는 8에 나오는 투수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롯데 필승전은 그 어느 팀보다 강하다. 그리고 선발진도 김진욱의 약진이 진짜 큰 이닝이 터요. 7회를 웬만하면 던져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펜의 그 과부하를 많이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희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동이가 깨어나야 되는데 한동희만 깨어났습니다. 네. 윤동희도 알려줘 원래 모습으로 국가대표인데. 네. 그 롯데 타선도 옆면을 보면은 좋아요. 괜찮아요. 짜임새도 있고 레이에스라는 또 기존 상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한번 흐름을 타면 작년에 12연패로 망가졌는데 올해는 12연승 같은 거 한번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롯데 힘을 가지면 됩니다.
물론 롯데가 지금 괜찮아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작년보다는 높은 순위로 맞출 것 같은데 남은 게임 수가 많이 있지만은 작은 게임 차가 아니고 또 롯데 위에 바로 5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팀이 껴있기 때문에 이 팀이 져도 이 팀은 이기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다가 정말 중요한 그 마지막 추격 시간에 롯데가 김진욱 선수하고 최준용 선수가 빠져요. 아시안 게임으로. 이게 결국 추격의 동력을 좀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마지막까지 저는 5위 싸움을 할 거는 두산과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근데 두산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원래 시즌 초의 예상보다. 그리고 저는 두산의 내일은 정말 밝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은 이제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정말 강팀으로 변모할 원래의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지금 젊은 선수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두산이 저는 아시안게임 타격이 제일 큰 팀이다. 최민석, 박빈이 빠지고 박준순이 빠져요. 그리고 투타의 거의 전력의 80%가 한 3주간 빠지거든요. 이게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5강을 수성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에 반해서 하나도 물론 노시환, 문현빈이 빠지는데 이게 좀 팀에 뭐 타격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그래도 두산보다는 그 타격이 없으면서 또 선발진 또 화이트와 유현진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그 이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나는 그런 생각이 하나의 듭니다. 마지막 퍼즐은 에르난데스의 빠른 교체. 네. 저 좋은 외국인 투수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차에 올라탈 팀 기아로 꼽았는데 기아 지금 4등 하고 있는데 막차가 네. 무슨 말이냐 또 라고 떨어질 생각하실 거라고 수 있는데 보시는 아, 저는 좀 5위란다.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아시안 게임에 어찌됐든 김도영, 박재현, 성영탁 이렇게 3명이 빠지게 되는데 기아는 그 3주간의 기간 그리고 그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좀 순위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잘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껏. 그리고 김도영 선수 돌아왔을 때 또 다시 팀이 정상화되고 막판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막차는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기 정리하고 또 후반기까지 전망을 해봤는데 자, 시즌 전에 예상했던 순위에 굉장히 후회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갱생의 길을 주시는 네, 건가요? 굉장히 길을 드릴게요. 이제 후반기까지 종합을 해서 최종 2026년 KBO 리그 정규리그 순위 어떻게 될지 예상 순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왜 KT 쓰시면서 손을 막 부르르 떠세요? 아이 많이 내려왔어요. 예. 자, 그럼 먼저 작성하신 분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재우 의원님 보여주시죠. 지금 네 분들 써주신 거 종합을 좀 하면은 5강에 롯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험난한 길이지만 가야 됩니다. 험난하지만 가야 됩니다. 너무 지금 험난하네요. 롯데가 가을 야구 못 간 기간이 가장 긴 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반면 5강 안에 한화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네요. 바꾸시겠습니까? 김경문 감독한테 혼날 것 같은데. 하나는 타선은 정말 좋은데 아시안 게임 때 그 변수 그것도 있고 나아지긴 했지만 불펜은 여전한 그 의문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는 조금 올해는 지난해하고 다른 결과 나오지 않을까. 자, 한편 송재우 위원님은 네. 5강 안에 네. 기아가 없네요. 지금 기아가 아슬아슬하게 예. 6위인데 일단 3, 4, 5 선발 국내파 선발이 지금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 정말 이제 5이닝 투수 됐잖아요. 황동화 선수가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황동화 선수가 이렇게 풀로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게 표가 나고 있고 이의리 선수 빠진 자리에 김태형 선수 미래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린 투수의 좀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3, 4, 5 선발의 불안감 그리고 기아가 키스턴 컴비가 약해요. 지금 유격수도 박민 선수, 김규성 선수 계속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돌려막기 갖고 있고 김선빈 선수가 이제 조금
나이를 드러내는 수비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수비적인 부분까지 감안하면 좀 기아의 불안감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근데 진짜 야구 몰라요. 지난해 이제 한화가 1위. 네. 그리고 2위가 LG였잖아요. 근데 이게 4.5게임 차로 벌어질지 어, 몰랐어요. 맞아요. 이거 완전히 막판에 바뀐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뒤집어진다고 봤죠. 그렇죠. 네, 모두의 예상은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지금 LG파, 삼성파로 나뉘어 있는데 1위만, 1, 2위만 뭐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음 바꾸실 바꿔요. 분이요.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뭐 그럼 지금 바꾸실 분 없는 거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LG 두 분, 삼성 두 분으로 해서 이게 또 어떤 족쇄가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시즌이 끝날 때 점검을 근데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이 계속 보관하고 있더라고. 이거 싹 가져가 버리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KBO 리그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삼성과 LG, LG와 삼성의 우승 경쟁, 그리고 치열한 가을 야구 경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더비더비는 더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